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스테레오아이소머 여러 가지 한 것들 분류하는 거, 스테레오아이소머 중에서 뭐 이난시오머, 아노머, 에피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탄수화물 시간 중에 이제 두 번째 이당류, 단당 두 개가 글라이카시틱 번드로 결합된 것을 이당류라고 한다. 글라이카시틱 번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두 개 대개 생체 고분자를 이루는 모노머들이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물 분자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단당의 헤미아세틀과 다른 한 당의 OH에서 물이 빠지면서 OH 두 개에서 이쪽에 있는 OH, 이쪽에 있는 OH에서 물이 빠지면서 H2O가 빠져야겠죠, 그죠? H2O가 빠지면서 빠져나가면서 한번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산소 하나 남으니까. 이게 O예요, O. 산소. E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서로 결합하는 반응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축합 반응, 축합 반응. 영어로는 condensation reaction.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라이카시틱 번드, 이 두 개의 글라이카시틱 번드가 뭐냐면은 한쪽 단당의 헤미아세탈과 다른 단당의 OH, 헤미아세탈이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물이 빠지면서 글라이카시틱 결합이 생긴다. 글라이카시틱 번드, 영어로는 글라이카시틱 번드, 한국말로는 글리코시드 결합. 글라이카시틱 번드에는 알파 글라이카시틱 번드하고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파 디글루코즈와 알파 디글루코스 두 개가 연결되면은, 자, 여기 한쪽 당의 OH와 다른 당의 헤미아세탈, 지난 시간에 헤미아세탈이 뭔지 배웠어요. 거기 있는 OH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라고 한다. 그래서 단당 글루코스 두 개가 연결되어서 2당인 말토즈, 말당 혹은 메가당이라고 하는 거죠. 메가당. 그래서 알파하고 가로 열고 1하고 화살표를 하고 4 글라이카시틱 번드. 원래 4번 탄소의 OH가 여기를 공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4하고 1 공격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실제로 쓰는 방향은 알파 1, 4, 1에서 4쪽으로 알파 1, 4 글라이카시틱 번드라고 이렇게 반대로 써요. 이렇게 하면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연결되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4번 탄소의 OH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아노머릭 탄소, 여기 탄소가 있죠. 탄소가 여기서 아무래도 얘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누클레오 파일, 핵을 좋아해서 핵이 언뜻 보이는 이 탄소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탄소를 공격해서 연결할 때 파랗게 칠한 OH와 H가 물 분자로 합치면서 빠져나간다. 이러한 반응을 축합 반응 말씀드린 대로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웃한 당의 OH가 알파 아노머릭 탄소를 공격해서 가운데 있는 산소가, 가운데 있죠, 산소가. 두 개의 당 가운데 있는 산소가 양쪽 고리의 아래쪽에 있도록,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평면이라기보다는 의자 모양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아래쪽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지는 결합을 알파 글라이카시틱 번드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베타 갈락토우즈하고 베타 디글루코즈가 만나서 락토우즈, 젖당이 생길 때 이번에는 역시 4번 탄소의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하는 것은 맞는데 이때는 얘가 둘 다 베타죠, 베타.
이때는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본드가 생기는데 베타 아노모의 아노모릭 탄소, 베타 아노모죠? 요 OH가 위로 가 있으니까 베타 아노모의 아노모릭 탄소를 공격해서 탄소가 고리의 위쪽, 그걸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고리의 위쪽에 있죠. 고리의 위쪽에 있도록 만들어지는 결합을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라고 한다. 베타 이난시오모끼리 베타 아노모끼리 결합하면은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가 생기고 베타 아노모, 그죠? 알파 아노모끼리 결합하면은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가 생긴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당류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커피에 타 마신 데 들어가는 설탕이죠, 설탕. 설탕은 포도당 알파 D 글루코스와 베타 D 프럭토즈가 얘는 베타지만 여기가 알파 아노모, 글루코즈의 알파 아노모릭 카본을 공격하니까 이 결합은 알파 1, 2 글라이카시틱 본드. 왜? 1번 탄소하고 2번 탄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노모릭 카본을 앞에다 쓰고, 아노모릭 카본이 1번이니까 화살표를 찍 하고 공격하는 놈을 뒤에다 쓴다. 바로 하고 알파. 왜? 알파 아노모릭 카본입니까? 그래서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설탕, 수크로우즈는 포도당 글루코즈와 과당 프럭토즈가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된 당이다. 좀 좋아요. 자, 다당류 얘기했었죠. 단당이 2개 연결되면, 모노사카라이드가 2개 연결되면 다이사카라이드. 천호 대예서 예닐고 여덟 아홉 연함은 게 연결되면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 질 수 없을 만큼 연결되면 폴리사카라이드. 다당, 폴리사카라이드는 전분, 스타치 혹은 글라이커젠. 전분은 식물에 있는 폴리사카라이드고 글라이커젠은 동물에서 저장되는 폴리사카라이드죠.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남아돌면은 식물에서는 스타치, 전분이나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셀룰로즈 그런 형태로 저장하고 동물에서는 글라이커젠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 위쪽에 있는 길쭉한 친구가 식물의 전분 또는 동물의 글라이커젠이야. 1번 탄소의 OH가 평면 아래로 내려간 알파 D 글루코즈가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쭉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다당류이다.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가 연결되었고 1번 탄소가 아노모릭 카본이니까 알파 1번 아노모릭 카본 화살표 4 글라이카시틱 본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식물의 전분 스타치와 동물의 글라이커젠 글리코겐은 알파 1,4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당이다. 글라이커젠은 주로 남아도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 합성돼. 글라이커젠은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이건 제 뇌피셜일지도 몰라요. 순대 뭐 떡볶이집에서 앞달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뭐더라. 거기서 떡볶이 주세요. 순대도 주세요. 순대는 간도 좀 주세요. 뭐 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가끔 먹는데 뭔가 퍽퍽하고 그죠? 그게 바로 식감이 아마 글리코겐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글라이코젠과 전분의 일종인 아밀로펙틴과 전분은 일단 스타치 전분은 아밀로펙틴 그리고 뭐로 또 나올 수 있냐? 아밀로우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거 뭐 있어요? 아밀레이즈 뒤에 에이즈가 붙으면 되게 효소죠. 효소 엔자임. 우리 타액에 들어있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레이즈 ASE가 붙으면 되게 효소의 이름이죠. 그래서 효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밀로우즈 OSE 전분 스타치는 아밀로펙틴하고 아밀로우즈로 나눌 수 있는데 글라이코젠과 전분의 일종인 아밀로펙틴은 일자로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가지를 치고 있다. 가지를 칠 때는 다른 글라이카시틱 본드가 사용된다. 쭉 연결될 때는 얘네들은 알파 1, 4 글라이카시틱 본드. 왜?
4번 탄소에 있는 OH가 1번 아노머리 카본, 알파 아노머리 카본을 공격해서 만들어지니까 알파 1,4 글라이코시틱 본드. 그죠? 근데 가지칠 때는 이 4번 탄소는 다 여기 이웃한 얘네들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 4번 탄소는 공격할 수가 없죠. OH를 가지고 있는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5번은 지금 고리가 돼서 없고 6번이 OH를 가지고 있죠. 6번이 고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뭔가 가지치기에 좋을 것 같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6번 탄소의 OH가 또 다른 포도당의 알파 아노머리 카본 1번 탄소를 공격하면은 1번과 6번이 연결된다. 그래서 알파 1번 아노머리 카본이 6번에 의해서 공격된다. 알파 16 글라이코시틱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글라이커젠은 글루코스 단위 8개에서 10개마다 한 번씩 중간 가지를 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가지를 많이 쳐서 빽빽하게 가지를 치고 있다. 8개 지나면 대충 한 번씩 중간 가지를 치고 있고 또 치고 또 치고 그죠? 아주 브랜치, 가지를 많이 치고 있는 다당류다. 글라이커젠은. 아밀로펙틴도 가지가 있지만 12개에서 25개마다 좀 가지가 드물게 생성되고 반면에 가지의 길이가 좀 글라이커젠보다 길다. 아밀로펙틴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글라이커젠은 이렇게 빽빽하게 가지를 좀 더 많이 치고 이런 식으로. 아밀로펙틴과 글라이커젠 둘 다 브랜치드 폴리사카라이드, 곁가지를 치고 있는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지만 아밀로펙틴이 좀 더 가지 치는 빈도가 낮고 그 대신 가지의 길이가 길다. 반면 아밀로우즈, 아까 전분 스타치는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우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아밀로우즈는 곁가지가 없는 형태의 전분이다. 전분, 그래서 뭐 고구마 전분이든 감자 전분이든 옥수수 전분이든 우리 마트에 가면은 전분 팔죠. 여기 뭐 탕수육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튀김가루 말고 하얗게 쫄깃쫄깃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특히 좋아하시는 뭐라고 그러냐 스펀지 탕수육? 뭐라 그러더라? 그 탕수육 인절미 탕수육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양꼬치집 같은 약간 전통적인 중국 음식을 하는 집에서 꼬바로우라고 하죠. 꼬바로우와 탕수육의 차이점이 탕수육은 그 튀김옷을 튀김가루 밀가루를 좀 많이 쓰고 꼬바로우는 주로 전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좀 더 하얗고 바삭바삭하고 또 소스의 차이가 있죠. 탕수육에는 소스에다가 전분을 풀어서 걸쭉하게 하는데 꼬바로우 소스에는 전분을 안 푼다. 뭐 그 정도.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가죠. 그죠? 어쨌든 전분은 아밀로우즈가 10에서 30%, 가지가 없는 아밀로우즈가 10에서 30% 정도, 그리고 아밀로펙틴이 70에서 9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전분이 소스에 따라서 그 원천에 따라서 옥수수 전분인가 아니면 뭐 감자 전분인가 고구마 전분인가에 따라서 이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약간씩 서로 다른 질감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타치, 전분과 글라이커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포도당의 중합 형태인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다당류 셀룰로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뭐 요즘은 나무로 만들지 않는 것도 많지만 뭐 책상이나 걸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목재,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있죠. 셀룰로즈가 이렇게 단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걔네들을 이루는 기본 분자가 셀룰로즈이기 때문이죠. 셀룰로즈가 아니고 녹말로 스타치로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었다면 뭐 앉는 순간 자빠지고 물만 뿌려도 녹아나겠죠. 그죠? 셀룰로즈나 전분 스타치나 똑같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포도당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왜 그렇게 물리적인 성질에서 차이가 많이 날까? 생각해 볼게요. 그 차이는 바로 글라이코시틱 본드의 결합 차이 때문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이 바로 셀룰로즈다. 나는 셀룰로즈 결합 모양이 다르지 녹말이나 글라이코젠의 이러한 결합 알파 글라이코시틱 본드가 아니고 베타 1
글라이카시틱 번드이다.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4번 탄소와 1번 탄소가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번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 1번 탄소의 OH가 이렇게 평면 위로 쭉 올라온 아노멀을 뭐라고 불러요? 베타 D 글루코스. 베타 D 글루코스가 쭉 연결되면은 뭐가 된다? 셀룰로즈가 된다. 이당류 때 배웠지, 다이사카리드 때 배웠지, 알파 글라이카시틱 번드와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사실 2차원 평면 안에 그리면은 셀룰로즈 간의 안의 글루코스 사이의 결합을 윗그림, 이 그림처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똑같이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하나하나 걸러 하나씩 퐁당퐁당 얘는 6번 탄소가 위를 바라보고 있고 얘는 밑을 바라보고 있고 얘는 위를 바라보고 있고 밑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3차원적인 모양을 나타낼 때는 이게 더 근사한, 더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번드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건 뭐야? 뭐 사실 말이 좋아서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건 알파 글라이카시틱 번드가 번드인데 왜 베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얘를 봐야죠. 얘를 이루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노머들이 서로 방향이 옆에 있는 놈들이랑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고 뭐 이렇게 그리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형태와 맞다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셀룰로즈를 이루는 베타 D 글루코스들이 서로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로 서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치와 셀룰로즈의 물리적 성질에 큰 차이가 난다. 수소결합 뭐라 그랬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OH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결합이 수소결합이라고 그랬죠. 수소결합, 그죠? 수소결합은 한 분자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분자, 커다란 분자 하나, 이런 커다란 분자가 여기 OH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거는 한 분자, 하나의 커다란 분자니까 이거를 분자 내, 인트라라고 하면 내부란 뜻이죠. 인트라. 분자 내 수소 결합, 하이드로젠 번드.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 분자 간 수소 결합은 인터 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번드.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파랗게 그렸죠. 파랗게는 분자 하나, 이게 하나의 분자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같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 어느 OH와 어느 산소가 연결되어 있나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셀룰로즈는 하이드로젠 번딩을 많이 하고 있다. 한 분자 안에서도 하고 있고,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분자죠.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셀룰로즈 한 가닥 있고 여기 한 가닥 있으니까 서로 다른 분자라고 보면 돼요. 네? 서로 다른 분자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났을 때에는 인터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반드. 윗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자 내, 분자 간, 분자 내 인트라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번드, 분자 간, 인터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번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룰로즈는 결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고 질기다.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윗가닥에 6번 탄소와 6번 탄소의 OH와 아랫가닥에 3번 탄소 OH가 사이에 이 정도는 말해도 좋죠. 6번 탄소와 3번 탄소의 OH 사이에 인터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번드가 생길 수 있다. 위 찌그러진 육각형은 나랑은 같은 베타 D 글루코스고 좀 더 실감나게 그린 것이다. 2번, 3번, 5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2번, 3번, 5번은 얘는 같은 평면에 있고 1번은 위쪽, 4번은 아래쪽에 있는 의자 모양이다.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1번이 위로 올라가고 4번은 아래로 올라가고 반대로 돌리면 4번이 위로 올라가고 1번은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1번하고 4번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베타 글라이카시틱 번드는 알파 글라이카시틱 번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쭉쭉 뻗어 있어서
뭐 이거는 그냥 너무 그 원리까지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파에 비해서,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에 비해서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가 좀 더 쭉쭉 뻗어 있다.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는 좀 이렇게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어요.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는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쭉쭉 뻗어 있어서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잘 일어나서, 분자 간 수소 결합 여기 있죠. 인터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본드, 여러 다발의 섬유가 뭉칠 수 있다. 어휴 답답해. 셀룰로즈를 이루는 글루코즈는 OH기가 글루코즈끼리 수소 결합을 하는 데 쓰여서 물과 결합할 능력이 없다. 많은 OH가, 거의 대부분의 OH가 서로서로 결합을 하고 있죠. 물과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과 녹으려면 주변에 물 분자가 결합을 해야 되죠. 물론 이온 같은 거, 뭐 NaCl 물에 잘 녹는 이유가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만들어지는데 주변에 물 분자들이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이 양이온 쪽에는 물 분자의 파셜 네거티브 차지가 있는 쪽,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죠? 또 물 중에서 산소 이온 쪽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모이죠. 반면에 클로라이드 Nion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중에서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수소 이온 쪽에 이렇게 모인다. 물에 녹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인다는 거죠. 물에 잘 녹는 물질은 물 분자에 의해서 잘 둘러싸이는 물질이 물에 잘 녹는 물질. 셀룰로즈는 물 분자에 둘러싸이려면은 물 분자하고 수소 결합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녹을 수 있는 OH 그룹들을 다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결합할 여력이 없어서 셀룰로즈는 물에 안 녹는다. 탈취 전분 탕수육 소스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웍에다가 뭐 소스, 야채, 양파, 당근, 뭐 오이도 약간 익혀서 먹죠. 그래서 웍에다가 잘 볶다가 여기다 이제 기름 넣고 볶다가 뭐 설탕, 간장 같은 거 색깔을 넣고 이제 물을 넣어서 자작하게 끓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녹말가루를 넣은 뒤에 거기다 물을 약간 붓고 젓가락으로 막 저으면은 약간 녹는 듯이 보이죠? 그렇죠? 녹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 거의 투명할 정도로 녹아요. 그렇죠? 쫙 집어넣으면 걸쭉한 탕수육 소스가 만들어진다. 자, 또 전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짜장과 짜장의 차이가 뭘까? 소스에 전분이 들어가면 짜장이고 전분이 안 들어가고 빡빡하게 만들면 간짜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뜬금없이 음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음식을 연상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잘 안 잊어버린다. 이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배가 고파진다는 거. 자, 셀룰로즈는 어쨌든 OH가 있기 때문에 스타치는 탕수육 소스나 짜장면 소스가 물에 잘 녹는 것처럼 거기 들어간 스타치 전분이 물에 잘 녹는 것처럼 스타치는 물에 잘 녹지만 왜? 전분을 이루고 있는 알파 글라이코시틱 본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노머들은 OH 그룹들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서 물 분자와 잘 결합할 수 있어요. 물에 잘 녹지만 베타 글라이코시틱 본드를 이루고 있는 셀룰로즈의 베타 디글루코즈 모노머들은 OH 그룹들을 다 자기들끼리 인터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본드 혹은 인트라몰레큘러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결합할 여력이 없어서 물에 안 녹는다. 셀룰로즈 아까 책상, 걸상, 뭐 저희 오피스에도 많은 뭐 나무 가구들이 있는데 뭐 합판이겠죠. 원목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다들 셀룰로즈가 주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식물세포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물세포는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서 셀룰로즈의 수소 결합 때문에 세포벽 구조가 단단하게 유지된다. 단단하게 유지된다. 우리 셀룰로즈 섬유들끼리 서로 결합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주 질기다. 셀룰로즈 마이크로파이브를 보시면 벽을 확대하면 이 안에 체크무늬가 막 돼 있죠. 셀룰로즈들이 있죠. 가로 세로로 막 얽히고 설켜서 만든 그런 굉장히 단단한 구조예요. 세포벽이라는 게. 확대해서 보면은 셀룰로즈 마이크로파이브를 있는데 그걸 또 확대해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셀룰로즈 섬유들이 안에 들어. 반면에 글라이코젠이나 전분은 알파 원포 글라이코시틱 결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잘 할 수 있고 아까
베타 원포 글라이카시틱 본드는 쭉쭉 뻗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갑자기 방송 사고가 생겨가지고 음악이 갑자기 틀어지고 마우스 조작을 잘못하다가요. 자, 그래서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는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알파 글라이카시틱 본드는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 꼬인다. 그래서 글라이카젠 또는 전분은 알파 1,4 글라이카시틱, 알파 1,6 글라이카시틱 본드를 가지고 있어서 곁가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는 알파 1,4 글라이카시틱 본드지만 이 곁가지는 뭐죠? 알파 1,6 글라이카시틱 본드죠. 곁가지 때문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지 못한다. 곁가지가 없는 놈들은 쭉쭉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곁가지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규칙적인 모양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지 못한다. 자, 글라이코젠, 스타치, 셀룰로즈 이외의 다당류도 있어요. 우리 균류, 펀자이, 버섯이나 뭐 곰팡이 같은 애들의 세포벽도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포벽의 셀룰로즈는 베타 1,4 글라이코시틱 본드뿐 아니라 베타 1,3 결합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생물 시간에 아주 자주 배우는 거죠. 세균의 벽을 이루는 변형된 두 종류의 단당체, 뭐 펩타이드 글라이칸 레이어 이런 거 미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램 네거티브 박테리아와 그램 포지티브 박테리아를 분류하는 기존 그래서 얘네들 세포벽에는 아주 재미있는 변형된 두 종류의 단당류가 존재해.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 GLC-NAC라고 하는데 글루코즈의 약자예요. 그리고 글루코즈에 원래 아미노 그룹이 없죠. 질소가 없는데 글루코즈에 NH3가 붙은 걸 글루코스 아민이라고 불러요. 글루코스 아민. 그리고 글루코스 아민에 N, 나이트로젠에 질소에 아세틸 그룹이 붙다. AC는 아세틸 그룹이에요. 아세틸 그룹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세틸 그룹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가 질소에 붙었기 때문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리고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 뮤라믹 애시드도 역시 글루코스에서 유도된 유도체인데 얘는 이름이 애시드니까 뒤에 얘는 COOH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역시 뮤라믹 애시드에 질소에 아세틸 그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다. 얘네들은 베타 글루코사민의 유도체이다. 글루코사민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글루코사민. 자, 글루코즈에 1번, 2번 탄소, 2번 탄소에 아민기가 붙어 있으면 글루코스에 아민이 붙어 있어서 이름이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의 글루코사민. TV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코사민 먹으면 관절에 관절에 건강에 좋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해요. 나는 글루코사민의 질소에 아세틸기가 붙은 질소에 아세틸기, 아까 아세틸기겠죠? N 글루코사민 이렇게 있고, 나는 뮤라믹 애시드, 뮤라믹 애시드 여기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죠? 생겼는데 여기 카르복실 애시드가 붙어 있고 거기에 나이트로젠에 역시 또 아세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 얘가 뮤라믹 애시드란 친구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라이칸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펩티도글라이칸의 뼈대를 이루는 글라이칸은 그렇게 정의해요. 펩티도글라이칸의 뼈대를 이루는 글라이칸에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가 반복되어서 퐁당퐁당 연결된 구조가로 존재한다. 우리 둘이 번갈아서 무슨 링키지로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셀룰로즈를 이루는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본드와 같은 결합. 왜? 셀룰로즈 세포벽을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만들 때도 셀룰로즈가 쭉쭉 뻗어야 되니까 베타 링키지가 사용되겠죠. 베타 1,4 글라이카시틱. 마찬가지로 박테리아의 세포벽도 역시 딱딱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쭉쭉 뻗은 베타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자, 키틴, 키토산, 폴리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만 쭉 연결된 거,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 없이 요 위에서
펩티도글라이칸에서는 여기 N아세틸 뮤라빅 애시드도 있는데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거 걔가 없이 이 연두색으로 칠한 N아세틸 글루코사민만 쭉 연결된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키틴이에요. 키틴은 갑각류 곤충의 외골격. 근데 맥주 마실 때 안주로 번데기탕 먹으면 번데기 껍질이 딱딱한 게 막 이빨 사이에 끼고 그러죠, 그죠? 저 어렸을 때는 번데기를 못 먹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 반 60명, 아, 또 옛날 사람 얘기 나오네. 요즘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6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과 같이 뭐 맥주를 마시러 갔다가 2창가, 3창가 가서 그 당시 영업제한 없던 시절, 생맥주집에서 번데기 안주를 저는 학생들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시켰더니 아무도 안 먹어서 저 혼자 다 먹고 나중에 싸웠어요. 모양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죠. 벌레가 이렇게 딱 오그리고 있으니까. 눈도 보이고, 더듬이도 보이고, 날개도 보이고. 하지만 맛있다는 거, 그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뭐 이건 저만의 뇌피셜인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인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소도 잡아먹고, 뭐 돼지도 잡아먹고, 물론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돼지를 산당에서 잡아먹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축산인들이 가공해주면 그 고기를 먹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인간이 상대적으로 나약했을 때 그때는 돼지를 어떻게 잡아서 거의 돼지 잡기 힘들었겠죠. 소 같은 거 잡을 엄두도 못 냈고 물론 점점 무기가 발전하고 뭐 손도끼, 돌도끼 같은 게 발전해서 소나 돼지를 잡을 정도, 멧돼지를 잡을 정도의 기력이 생기면 그땐 잡았겠지만 그 전에는 어땠을까? 그 전엔 그냥 나무 열매나 따먹고 유일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는 식사가 뭐겠어요? 벌레 같은 거 잡아먹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뇌피셜인데 현대인들은 예전에 조상이 가지고 있던 벌레를 좋아하는 DNA가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막 파충류나 뭐 설치류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환장하는 안주가 아니라 뭐지 밥이 있죠. 밀웜 같은 거, 거저리, 곤충의 유충 이런 것들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키티는 갑각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이러한 번데기나 우리 메뚜기도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저보다 먼저 이제 같은 전공으로 계시던 분이 제가 입사하면서 세미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메뚜기를 잡아다 볶아가지고 많이 반찬으로 안주로 먹으라고 갖다 주셨어요. 메뚜기도 사실 보면 껍질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런 갑각류 그리고 뭐 게나 새우 같은 것들, 뭐 게나 새우나 바다에 있는 갑각류나 육지에 있는 곤충이나 거의 비슷한 그 생태학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골격도 비슷하다. 진화적으로 비슷한 common ancestor,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키티는 갑각류, 곤충의 외골격, 균류, 펑거스의 세포벽에 N-아세틸글루코사민만이 베타 1,4-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다. 자, 키티는 곤충이나 갑각류뿐만 아니라 균류, 펀자이, 곰팡이 등의 세포벽에도 키틴이 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상권을 침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인간은 과연 키틴을 소화할 수 있을까? 뭐 얘나 뭐 새우 먹다 보면은 특히 새우 같은 거 볶으면은 뭐 새우 껍질까지 다 먹잖아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키틴을 분해하는 효소 키티네이즈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위액에 키티네이즈 활성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소화가 안 된다, 그죠? 거의 소화가 안 되고 다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우리 키토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키토산이 무슨 그래서 애시드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키토산은 애시드가 아니에요. 키토산은 이런 폴리글루코자민인데 N-아세틸글루코사민에서 여기 아세틸 그룹만을 떼어버린 거죠. 아세틸 그룹만을 떼어버리면은 키티는 폴리 N-아세틸글루코사민인데 키토산은 뭐예요? 그냥 폴리글루코사민, 아세틸 그룹만을 떼어버린 거예요. 키토산은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의 키틴에 NaOH를 처리해서 아세틸기를 떼어버린 물질이야. 지혈제, 항생물질, 살충제 등으로 쓰인단다. 키토산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실을 아시려면은 키토산 그걸 검색해 보시면 위키피디아 같은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